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준영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지난주 지수가 많이 오른 데에 따른 부담감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방한은 지난 3일부터 시작이 됐었던 아시아 5개국 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방한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역과 더불어 사드 등 안보 문제도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KF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더불어 지난주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최근 단기적으로 오름폭이 컸고 이번 주는 트럼프 아시아 순방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다만 이번 주는 거시경제지표 발표 측면에서 지난주에 비해 지수를 움직일 만한 내부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방한과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일에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문 닫았는지 자세하게 한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6일 2,550선 턱 밑에서 마감하면서 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7일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대북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 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시죠. 네, 먼저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681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810억 원, 외국인은 1,456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33% 하락하면서 2,549.41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 최고가 경신과 또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발언 등의 영향으로 이 시총 상위 제약 및 반도체주를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수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1,879억 원을 사들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01억 원, 기관에서는 907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0.38% 상승한 703.7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음식유업, 또 종이 목재, 그리고 의약품과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섬유유복과 화학, 또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와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비, 우유통업 등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과 같은 모양으로 마감을 지었고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포스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이 모두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SK이노베이션만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화학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게임즈,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을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ENM, 그리고 실리콘윅스, 웹젠 순으로 문을 닫았고, 기관에서는 CJ ENM, 메디톡스, SM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티슈진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하나 머티리얼즈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6일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청 사태가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 위원회는 이 부패 척결을 앞세워서 왕자 11명, 또 현직 장관 4명, 그리고 전직 장관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이 사우디 국영TV가 지난 4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왕위 계승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나비를 지지해온 빈 살만 왕세자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57.35달러로 3.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바로 퀄컴과 브로드컴 인수와 합병 기대 등에서 동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인수 규모는 부채를 포함해서 1억 300억 달러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기업 합병이 된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 상승한 23,548.42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0.34% 상승한 6,786.44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S&P 500 지수 또한 0.13% 오르면서 2,591.1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국 증시와 호조를 보인 것과는 달리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이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국입니다. 0.03% 오른 7,562.28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깨끗 지수입니다. 이 독일 닥스 지수와 동일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프랑스는 0.19% 내린 5,507.25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0.07% 하락한 13,468.7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적정하게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549.89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4.58포인트 찍으면서 700선을 넘어선 순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전날에 보합권으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 현재가 281만 9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재가는 15만 7,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종목은 0.31% 상승한 32만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전일 대비 500원가량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7만 2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8%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종목 2.06%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66,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또한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비 19,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25만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50%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일주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이 아모레퍼시픽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00원가량 하락하면서 31만 4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6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오리온홀딩스 0.89%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28,3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풍 종목 또한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111만 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9,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70만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는 0.14%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푸드입니다. 롯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전일 대비 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58만 6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1% 파란불 켰습니다. LG 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5,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123만 원가량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는 1.23%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주입니다. 1,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5만 5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9% 상승한 17만 6,2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종목들 최근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싶더니 어제 저녁부터 오후 구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00원가량 하락하면서 19만 2,1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3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49% 상승한 2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0.53% 오른 28,2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SM입니다. 동방신기가 컴백을 하면서 일주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어제 오후 구간부터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0.29% 하락한 34,4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28,200원으로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CJ ENM입니다. 400원가량 상승한 88,8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0.45% 상승세 이어갑니다. GS 홈쇼핑입니다. 이 홈쇼핑 종목 역시 200원가량 하락하면서 20만 7,8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10% 등락률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7일 국내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역시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1월 6일 어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8.56포인트 하락한 2,549.4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자에 나선 외국인이 1,439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기관이 3,678억 원 순매도인데 반해서 개인이 1,81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상당수 업종도 역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이 2.27%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고 철강금속과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보험 등도 모두 1%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섬유의복과 기계,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의료정밀, 유통업과 건설업 등도 모두 동반 약세를 기록했던 반면 의약품 업종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281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이 3.5%가량 하락세 보였고 포스코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도 모두 2%대 낙폭 시현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 등 대형주들 역시 어제는 1% 이상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도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 반면 현대모비스는 0.55%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6.57% 올랐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장중에 18만 7,500원을 터치하며 지난 5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TNG는 첫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의 출시를 앞두고 3.7%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강세 소식으로 정유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하루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4%, S오일이 0.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82,200원으로 20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호텔신라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1.9% 가까이 상승폭 줄였습니다. 79,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을 전했던 경동나비엔도 11.56%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내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샘은 어제도 2.64%가량 낙폭을 시현했고 대한해운은 SM상선 지분율 감소에 대한 우려로 14.97%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341개 종목이 상승했고 457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2.66포인트 상승하면서 703.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9억 원과 907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879억 원 정도 많은 매수폭 보였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3.02% 올랐고 오락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장비, 화학과 제약, 의료 정밀기기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정보기기와 IT 부품, 비금속과 일반 전기전자 등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각각 0.6%와 0.69% 정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티슈지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슈지는 공모가 27,000원보다 93% 높은 5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18% 가까이 하락한 42,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의 시가총액은 2조 5,780억 원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티슈진 상장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6.71%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는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CJ E&M이 6% 가까이 올랐고 SM과 큐브엔터, 초록뱀 등도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이 각각 4%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코미팜과 컴투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등은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로라 종목은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10.08%가량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으로 매매 거래가 중지됐던 행남 생활건강은 거래 재개 첫날 16.8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527개 종목과 603개 종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2원 상승하면서 1115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2.2포인트 하락한 33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전기차용 2차 전지 조립공정 장비업체인 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엠플러스가 어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각각 63억 원과 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70%와 708% 가까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회사 측은 4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전체 조립 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설계 제작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를 새로 제조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와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엠플러스의 턴키 방식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3분기 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던 엠플러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도 0.25%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오른 19,950원 선에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 GM코 종목입니다. GM코가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계열사 스마젠의 백신 상업화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젠은 지난달 에이즈 백신 개발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와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측은 임상 2상과 3상을 함께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진행 여부에 따라 상업화 성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백신 시장은 약 14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젠은 현재 경쟁사들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M코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8.63%가량의 출발 구간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원가량 오른 214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제넥신 종목입니다. 제넥신이 지속형 빈혈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넥신은 녹십자와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빈혈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를 미국 신장학회인 ASN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 빈혈 치료제들이 주 3회, 주 1회 투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넥신의 제품은 월 2회만 투여하면 되며 기존 치료제들과 동등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약 8조 원에 이르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제넥신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03% 정도 하락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빠진 47,8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테스 종목입니다. 테스가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52주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테스는 지난 3일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와 26% 상승한 456억 원과 1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9월까지 반도체 공정 숫자 및 난이도 증가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이 기간 누적 출하 금액은 191만 3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21조 3,6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연간 출하 금액을 상회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테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증가한 12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스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출발 구간에서는 1.3%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원가량 빠지면서 37,35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548.35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자극을 했지만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에 최고치 경신이 임박하게 되면서 불거진 과열 투자 심리 우려가 계속해서 억눌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0.13% 내리게 되면서 1786.19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재료 부진 속에 역시 악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0.49% 오르게 되면서 3,388.17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과도한 차입에 대해 인민은행 총재가 경고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11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수부터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 개장 직후에 바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8% 정도 강보합권에서 2,551.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09%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0.64포인트 하락한 703.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역시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오늘도 역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빨간불을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이 확인이 되는 업종으로는 건설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름세를 시현해주게 되면서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종목이 역시 강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철강금속업종이 강한 흐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업종과 통신업종도 동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과 기계업종, 음식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도 모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0.8%가량 밀려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의약품업종, 그리고 전기가스와 보험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일단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281만 9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한 뒤에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20% 빠지게 되면서 82,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을 이어가게 되면서 0.70%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86만 8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봤었던 포스코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1.57%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의 섹터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만 4,5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또 SK이노베이션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65%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21만 5,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대림산업 종목이 현재 건설주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4.06%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92,300원 상단까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백화점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요. 현재는 3.26% 상승하게 되면서 95,000원 상단에서 역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샘 종목입니다. 한샘 종목 사내 성폭행 파문의 하락으로 전일장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60% 상승하게 되면서 16만 7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섬유 의류 업종이 2% 넘는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도 1% 넘게 오름폭 시현해주고 있는 가운데 IT 부품과 통신 장비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조정에 들어가면서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오늘 2% 넘게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63%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제약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7만 400원 선에서 매물대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셀트리온 제약 종목도 2% 넘게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97% 현재 밀려나게 되면서 32,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이로메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제약의 소송 청구 소식에 장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7.3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2만 6,7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W게임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 전일장 대비 2,200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54,6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2%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14만 1,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종목이 2.58% 오름세 유지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29,7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역시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어제와 상반된 투자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오늘 개인이 249억 원, 외국인이 107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현재는 13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억 원과 44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10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846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262계약, 기관이 451계약 정도 각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개장 분위기까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강화가 눈길을 끌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사업 가치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먼저 들려주시죠.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커머스 기능이 여러모로 강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대표적인 커머스 서비스는 카카오톡 스토어와 선물하기, 주문하기와 장보기, 카카오 프렌즈와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파머스 등이 있습니다. 일반 쇼핑 외에 특정 목적과 큐레이션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와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는 카카오톡 앱에 삽입되어 있는 카카오페이와 올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장보기 서비스가 현재 이마트와 배송 제휴가 돼 있는 상황이며 마케팅과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다음 광고와 플러스 친구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2017년 11월부터 신규 광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광고 플랫폼인 모먼트서클과 신규 다음 모바일 광고 상품인 쇼핑 플러스는 소비자의 니즈와 구매가 결제 등 커머스 액션으로 유도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전체 광고 매출 중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의 기여도는 아직 20%대지만 신규 광고 매출을 통해 기여도가 상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과 광고 그리고 커머스 사업 부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 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게임즈는 2017년도 11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 2018년도 여름에 이 상장이 추진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3,200억 원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3,570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4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PC 신작으로는 11월 달에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프로젝트 W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은 4분기와 내년에 펠로우와 그리고 로스트 하바나, 그리고 블레이드2와 프렌즈 레이싱, 그리고 드래곤 네스트 M 등의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회사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포도트리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다른 주요 자회사들의 사업 가치가 2018년도에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 10월에 통합 교통 서비스 카카오티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트리는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으로서 최근 유사기업 텐센트 자회사인 외원그룹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관심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와의 제휴와 그리고 카카오뱅크와의 연동으로 인해서 사용자 저변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플랫폼의 고도화와 그리고 카카오 미니 등의 인공지능 기기를 통해서 커머스와 광고 매출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또한 주요 자회사의 사업 성장과 IPO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기업 가치 증대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만 원에서 이번에는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 출발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카카오 종목 오늘장에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강보합과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가면서 15만 2,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서 특징주 때 잠시 한번 짚어봤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테스 종목입니다. 네, 테스 같은 경우에는 고조되는 시장 환경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456억 원,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와 오늘 리포트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것이 휴일과 고객사 일정 등으로 인한 매출 인식의 지연이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4분기에 추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적 공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포인트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으로 인해서 수주와 매출의 바닥 탈출이 더욱 확연해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스의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1%와 19%가량 상향하면서 3,378억 원과 88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의 상향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 수준 진화에 따라 고객사들의 단위 증설당 테스의 장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높은 반도체 기술의 난이도는 더 많은 장비의 수요의 원동력이며 디램과 낸드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테스의 애칭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6년 재개된 애칭 장비 매출이 2018년 61% 가까이 증가한 92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산성이 확보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장비 투자 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천 반도체 공장의 디램에 이어서 3분기에는 청주 공장의 또 다른 매출 성장이 내년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와 내년도까지 성장 동력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마지막 국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경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국면은 반도체 고객사에게는 파티가 끝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게는 좀 더 많은 샴페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고객사의 새로운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건설이나 이 메모리 수요, 그리고 공급의 상향 조정이 여전히 테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투자 심리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익 추정 상향과 함께 그리고 목표 주가 선정에 2018년도 EPS를 온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 테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테스 종목입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9시 34분 구간에서는 1.6%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빠진 37,2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 종목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금융투자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전일에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고 어브로드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넷마블 게임즈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전략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전략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게임을 해외 시장에 런칭하는 부분도 적극적이며 취약한 시장 기반을 가진 지역에서 M&A를 통한 시장 접근도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도 주주이기도 함과 동시에 중국의 최대 게임 기업인 텐센트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기간 막혀 있었던 게임 판호의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커짐과 동시에 넷마블 게임즈의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신규 게임 해외 런칭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기대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산업의 특성상 각 국가별 문화적인 호불호가 이 게임 흥행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흥행이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 이어서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에서의 흥행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기호를 가진 게임 유저들의 입맛을 충족시킨 만큼 향후 중국 유저들의 기호에도 잘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대비 6배 이상 시장 규모를 가진 중국 시장인 만큼 흥행에 성공할 경우 매출 규모 또한 클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매출을 일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열티를 총 매출의 30%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는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적정 목표 주가로는 2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쟁사 대비 높아 보이는 이 밸류에이션 역시 지속적인 신규 게임의 이 국내외 성과에 기반한 실적 개선과 그리고 더불어서 정당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넷마블 게임즈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 흥행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세 번째 넷마블 게임즈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게임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 게임즈도 0.27%에서 0.5% 사이 상승률 거듭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상승한 18만 7,500원 선에서 주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넷마블 게임즈 종목 오전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같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SM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소시의 가파른 이익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만 한번 먼저 들려주시죠. SM 종목은 중국 시장이 없더라도 최근에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군 제대에 따라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SK그룹형 광고 매출 확대 등만 반영해 보더라도 2018년에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직접 진출한 몇 안 되는 콘텐츠 기업으로 한한령 해소시 중국 내 콘텐츠 수출과 매니지먼트 그리고 콘서트 등이 재개가 되면 가파른 중국향 매출 성장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은 2016년도에는 13%에 불과했지만 한한령 이후 2017년 상반기에는 8%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의 높은 하방 경직성과 중국향 매출 성장 잠재력을 모두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2018년도 PER은 20배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뒤를 이어서 조금 더 이익 개선이 가능한 포인트들과 한한령 해소시 영업이익은 어떻게 기대가 되고 있는지 리포트의 전망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이 없이도 동방신기와 그리고 슈퍼주니어 제대에 따른 활동 재개로 인해서 일본과 기타 지역의 가파른 콘서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동방신기는 이미 14회 그리고 65만 명가량의 돔 투어를 발표를 했으며 슈퍼주니어도 슈퍼쇼 7 일정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SK그룹형 광고 매출 또한 2018년부터는 온기로 반영이 될 예정이며 광고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 은 각각 1,400억 원 그리고 7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콘텐츠 내재화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 또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한령 해소시에는 더욱더 가파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중국 콘서트는 한 번도 없었으며 2016년도 439억 원이었던 중국 매출은 2017년도 상반기에는 113억 원까지 감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내 콘서트와 그리고 SMCNC의 콘텐츠 공동 제작, 그리고 NCT의 중국팀 데뷔 등 이러한 중국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영업이익 기준이 100억 원 내외의 이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금한령 이후에 한한령이 해소될 경우 이 관련 이익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3,000원을 제시를 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SM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어제까지 상승 흐름 가져갔던 SM 종목입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는 1.01% 정도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원가량 빠진 34,15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SM 종목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가지 리포트 꼼꼼하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네 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DA테크놀로지가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이 7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 먼저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9시 42분 구간으로 4.07% 내린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DA테크놀로지는 중국 업체에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 해지된 계약 금액은 196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26.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 W게임즈가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7일째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먼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3.69% 내린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W게임즈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2.5% 늘어난 276억 1,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이날 공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185.2% 늘어난 1,071억 9,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48억 3,700만 원으로 77.4%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이 현대리바트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먼저 차트로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주가입니다. 현대리바트 4.97% 오른 2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4분기 특판 물량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입주 물량 도래에 따른 이사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가 실적 성장과 함께 현대 H&S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투자 인테리어로 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대된다면서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매출액은 약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78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삼양사 우선주인데요. 삼양사 우선주가 자회사인 삼양 패키지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전장부터 급등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짚어보시고 소식 들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 우선주 17.13% 오른 67,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양 패키징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해서 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양사는 삼양 패키징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4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다른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삼양사 우선주입니다. 네, 오전장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17.65%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젤카 우선주입니다. 거의 일주일째 상승세 양봉을 길게 내빼주고 있는데요. 네, 등락률 11.71% 오른 현재가 1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8.13% 오른 2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우선주. 네, 7.04%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6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코스피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현제약인데요. 네, 6.30% 내림세 이어갑니다. 요 며칠째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는 31,950원에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4.78% 내린 1,4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75원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4.17% 내린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컨텍솔입니다. 19.18% 오른 5,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15.73% 5거래일 연속으로 길게 이어가면서 현재가 32,000원에 빨간불 켰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4.67% 내린 1,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로메드 4.82% 내린 13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사이언스 4.40% 내린 3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네, 한국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의 소외는 대형주 시장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서로 동조화되면서 각국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엇비슷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추동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시장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의 극심한 양극화는 미국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초 이후 코스피 대형주들이 3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중소형주는 7.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소형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사이에 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주인 S&P 500은 올해 상승률이 16% 가까이 올랐고 중소형주는 12.3%, 소형주는 10.2%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주식시장이 동조화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지는 글로벌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미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은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발표되었거나 곧 발표될 실적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선진 시장과는 달리 한국 주식시장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소수의 종목만 오르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는데 동참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부 IT 대형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워낙에 두드러지다 보니까 대형주의 일방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이익의 가시성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제야 그동안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포함한 대책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중소형주의 강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다시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